유가와 채권금리가 다시 급등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우디는 배럴당 유가 100달러를 포기한다 선언하고 감산을 멈추고 오일 패권을 되찾기 위해 12월부터 증산을 진행한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초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느 한 기자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하는 걸 지지하느냐 물었는데 처음에 망설이는 듯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냐 마냐, 석유시설을 타격하냐 마냐 얘기가 오가던 도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된 바 있다고 하니 하락 국면에 있던 브렌트유와 국제유가 모두 급등하여 추세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앞으로는 경제지표보다는 침체를 걱정하며 고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요. 침체를 괜히 걱정했나 싶을 정도의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4일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는 이전 데이터였던 15만 9천 명을 훨씬 웃도는 25만 4천 명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이전보다 무려 9만 5천 명이나 증가한 데이터였습니다. 때문에 미국 10년물 금리도 약 3.9bp까지 올라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달러 환율도 다시 133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연착륙이다, 노랜딩이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비둘기파인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와 가깝게 둔화하고 있고 25년 말까지 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이고 자신의 계산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다음 달은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와 같이 물가는 낮아지고 고용이 좋은 상황은 트럼프 재선에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 시간으로 10월 10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전 2.5%보다 하회하는 2.4%로 확인이 되었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이전 3.22%에서 3.3%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소비자 물가는 떨어졌는데 근원 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2주 이상 연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는 이전 181만 9천 건에서 186만 1천 건으로 여전히 고용은 약화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월가에서는 인플레를 조금 자극할 수는 있어도 고용은 계속 약화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는 계속 내릴 것이라는 게 현재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FOMC의 투표권자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오락가락하는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며 오는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는 투표권자들이 B컷을 지지하거나 스몰컷을 지지하거나 각각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골든타임을 놓치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초대형 태풍 밀턴으로 인해 일부 주에서 피해가 많은 상황인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경제 데이터에 대한 왜곡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우리나라도 0.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3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금리 인하였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에 후행적으로 반영되며 현재 주택거래량이 감소했고 어느 정도 정부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확정은 아니고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반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먼저 아실에서 가져온 매물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에서 걱정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창 금리 인상을 하던 시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세와 월세 매물은 늘어나고 매매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던 시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채권금리가 낮아져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전세와 월세 매물은 감소하고 매매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수록 매매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럼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늘어날 건데 이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락하고 있던 미국의 단기 채권 수익률이 최근에 다시 오름세인데요.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한 상황임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 영향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주요 경합주에서 해리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확인되면서 미국 베팅 사이트에서도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 각국의 관세 비율을 높인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는 채권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한 주간 이런 소식이 있었다.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 초단기채 T빌의 주간 수익률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큰 자금이 유출되었는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생각해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엔비디아와 넷플릭스를 보고 증시에 어느 정도 유입되었나 생각이 들었고요. 오름세를 보였던 코인으로도 자금 유입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단기채 자금이 장기채 이동이었다면 장기채권의 가격이 상승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연준의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9월의 금리 인하는 너무 과민 반응이었다 이야기하며 향후 금리 인하는 신중히 해야 된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어야 했는데 급격하게 50bp 인하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은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강행하였습니다. 미국은 50bp 인하를 너무 많이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제가 너무 좋은 상황이라 11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패드워치에 공개된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까지는 25bp 인하가 87.5%인데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금리가 동결로 유지되면 추세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현재처럼 인하를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돈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동행을 나타내는 베이지북이 10월 23일 발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대체로 경기가 큰 변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인상했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 추이는 완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높은 가격에 사람들이 필수품 이외에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고 대체로 사람들이 비필수품에 대해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상승했으나 그 속도는 둔화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이직도 줄었고 기업도 해고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를 중단할 이유가 없거니와 다시 한번 연착륙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냥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 근래 달러 인덱스는 크게 상승을 하였고 우리나라 달러 환율은 139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자 채권금리가 상방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려되는 것이 관세 인상인데 관세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수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높은 확률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되면서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여 채권이 분위기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못 갚으면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될 거여서 못 갚는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미국의 억만장자 폴 튜더 존슨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일으켜 재정 적자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닥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11월 5일 다가오는 대선 결과에는 반드시 주목해 주시고 결과에 따라 실제적으로 현안에 놓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문제가 연속된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